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죠.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숨통이 트인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부터 정확하게는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가 됐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들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추석 연휴 때 정부나 지자체들이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요. 걱정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언론이나 정부에서 많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핵심적인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실내에서 50명 이상, 실외에서 100명 이상, 지금까지는 모든 그 만남이나 집합이 행사가 금지가 됐었는데 이제는 권유사항으로 좀 하향 조정이 됐고요. 네. 또 스포츠 같은 경우도요. 수용 인원의 30%까지는 이제 관중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교 예배 같은 경우도요. 거리두기 한 2m 정도 유지하면 이제 그 종교 행사도 진행하게 되고요. 또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이용도 거리두기 2단계보다는 많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단계 판매라든지 이제 방문 판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물건을 파는 그런 행위는 1단계에서도 제한 금지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2단계보다는 1단계로 완화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수치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5일 그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우리 지역의 경제 전반에 대해서 그 통계 자료를 발표했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 전분기에 비해서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왔고요. 관광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서비스업이라든지 또 도소매업, 또 식당이라든지 또 이렇게 숙박업 같은 경우는 전분기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무튼 이와 같은 부분에서는 전분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수치만을 가지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우리 이 지역의 경제는 좋지 않다. 상당히 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이제 낮춰지면서 정말 긴 어둠의 터널에서 이제 빛이 보이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서 여러모로 좀 의미가 있고 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거리두기 1단계 하향에 따른 변화 양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역 경제에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로 인해서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자영업자들일 겁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본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위해서 몇몇의 이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분명히 전에 비해서 좀 손님들이 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저도 이제 밤에 나가 보면 평황장이나 좀 이렇게 번화가를 나가 보면 확실히 8월 말 9월 초 때 비해서는 좀 거리가 활기찬 것은 사실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와 같은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그래도 좀 국가적으로는 잘 버티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도 이제는 좀 1단계로 완화가 됐으니까 좀 기대와 희망을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그 시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렇게 숨통이 트인다. 그래서 환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오히려 코로나 확산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을 표명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거든요. 예.
이제 코로나19가 뭐 앞으로 확산이 될 거다. 1단계 조치로 완화가 돼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제가 감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네.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 상황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영세 자영업자들 또 사회적 약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전라남도의 개인 사업자가 한 13만 2,903곳 되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간이 사업자, 간이 세금 사업자가 한 6만 1,000여 곳, 그러니까 4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개인 사업자 가운데서 소상공인들 가운데서 거의 50% 정도가 영세 자영업자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좀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간이 사업자는 어떤 거냐면요. 간이 사업자들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수증만 발행이 되는데요. 전년도 그러니까 매출이 1년 매출이 4,800만 원이 되면요. 자동적으로 일반 과세 대상자로 전환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전남의 13만 2천여 곳의 개인 사업자 중에서 50% 정도가 큰 50% 정도가 1년에 4,800만 원 매출을 올리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또 현실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거죠. 자영업자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5천만 원 미만의 그런 그 매출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 그 영업장을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그 이상으로 어려운 것이 아마 사실일 겁니다. 또 2018년 기준으로 전라남도의 도소매업 폐업률이 33.7%였거든요. 아마 전국 시도 가운데 상당히 상위를 차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역의 도소매 그 업소 가운데서 약 한 40%, 10군데에서 4군데가 폐업을 한다는 겁니다. 네. 폐업률이 이렇게 높다는 거죠.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로 완화됐다. 뭐 여러 가지 또 기대에 섞인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요. 앞으로 또 어떻게 확산자가 또 늘어나고 또 집단 감염이 늘어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다행이다. 이와 같은 조치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수치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욱더 이해가 잘 가는데 예, 예.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벗어나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이나마 전남의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예.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지금까지 뭐 전남도나 도내 22개 시군지자체 또 지역의 정치인들 정말 열심히 하였고요. 또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도 또 그들의 어떤 그 노력에 대해서는 분명히 응원의 박수를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많이 강조를 한 것 같은데 경제는 심리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보면은 정상적인 소비를 해줘야 되는 네. 보험급 생활자라든지 조금 여유 있는 분들도 정상적인 소비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안 하신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들 우리 국민들이 어떤 그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극도로 지금 소비 심리가 유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더욱이 이제 자영업자들, 영세 자영업자 같은 경우 또 크나큰 그런 그 지역 축제 같은 경우가 대부분 취소가 됐습니다. 뭐 네. 한국 축제도 마찬가지고 여수 불꽃 축제 또 해남의 미남 축제라고 굉장히 지역에서 큰 규모로 그 추진이 됐었는데 또 행사가 진행됐었는데 그 축제 같은 경우도 다 취소가 되고 있고요. 소비 심리가 왜 중요하냐?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소비 심리가 왜 중요하냐? 아주 간단한 이제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아나운서님도 이제 그
옷을 구매할 때 직접 가서 구매하신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직접 구매하신가요? 저는 요즘에는 인터넷 쇼핑을 아, 많이 이용하는데 그러시구나. 원래는 이제 직접 가서 구매를 많이 하긴 했었죠. 그렇죠. 예. 뭐 전문 옷 가게를 가거나 아니면 백화점 또 매장을 찾아보면 거의 이렇게 유사한 그 옷인데 네. 가격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를 많이 발견했을 겁니다. 어느 가게는 9,900원, 또 어느 가게는 10,000원, 또 어느 가게는 39,900원, 네. 어느 가게는 또 4만 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사실 900원하고 10,000원, 100원 차이거든요. 또 39,900원하고 4만 원은 100원 차이인데 사람들의 심리가 어땠어요? 똑같은 조건이면 9,900원짜리, 39,900원짜리. 그러니까 3만 원대다, 4만 원대다 그 심리 차이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예. 네. 그래서 아마 9,000원대, 1,000원대 또 이렇게 3만 원대, 39,900원 그 옷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소비자들의 기본적인 심리거든요. 제가 이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학교가 무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집에서 한 25분 정도 걸리는데요. 주유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유소. 근데 목포시를 막 그 벗어난 외곽 지역의 주유소 한 군데가 리터당 휘발유를 1,308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한 3개월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학교 거의 근처 가서 한 3km 정도 지나서 오면은 1리터당 1,305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주유소가 네. 있습니다. 물론 그 의외의 주유소들은 뭐 1,325원, 뭐 35원 그러는데 그분들은 좀 경제를 조금 좀 배우셨으면 좀 경쟁에 뛰어들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이 두 군데 주유소에 제가 뭐 소위 경제학자라고 하는 저도 1,308원을 하는 그 주유소보다는 1,300리터당 1,305원 하는 그 주유소를 기꺼이 일부러 방문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어떤 좀 시간이 좀 바쁘고 이러면은 그냥 지나치면 이렇게 보죠. 내일 아침까지 저기 불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그냥 지나쳐서 다시 1,305원 하는 그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곤 하거든요. 사실 1,300리터당 1,308원하고 1,305원하고 3원 차이거든요. 네. 5만 원 내 기름을 넣는다면 111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 달에 10번을 넣는다면 한 1,100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경제학자인 저도 한 달에 1,000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도 약간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 리터당 3원이 적은 그런 주유소를 찾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왜 이렇게 거창하게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은 정말로 꽁꽁 얼어붙어 있는 소비 심리,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소비 심리를 좀 되살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하냐? 바로 지역의 정치인들, 뭐 도지사님이나 뭐 시장님들이나 군수님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직접 뭐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또 뭐 가까운 뭐 시청이나 뭐 군청 또 도청 옆에 있는 조그만 규모의 식당에 가서 직접 식사를 하신다든지 또 과일 가게나 또 무슨 생선 가게나 이런데 정말 착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정말 앞져서 좀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자영업자들이 살아날 수 있고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실시가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액션, 이와 같은 운동은 지금 뭐 해도 그렇게 어떤 여론의 먼매를 만든다든지 언론에 어떤 지적이 되고 이러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이와 같은 그 정치인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께서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이해가 잘 가네요.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정치인이라든가 각 지자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되면서 역할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러이러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또 지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제가 뭐 지난주에인가
지역의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서 한 2가지 정도의 그 대안을 제시했었는데요. 본 프로그램을 본 분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네. 교수님 정말 좋은 내용이어서 좀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시청자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그래서 제가 좀 웃었는데요. 2가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2가지 다른 말씀을 못 드리고요. 한 가지를 좀 더 부연 설명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알았지 않습니까? 가장 힘없고 빼겁고 기댈 사람이 없는, 기댈 곳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 아까 말씀드렸던 네. 사회적인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나서야 된다는 거죠. 농산물 가격 안정화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좀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산물 가격 안정화 제도라고 하는 것은 특정의 농산물에 대해서 지자체가 그 피해액을 보존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무슨 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배추의 경우 전년 전전년에 비해서 배추값이 1,000원이었었는데 800원으로 200원이 무려 20%가 가격이 떨어졌다. 생산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200원이 손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20%에 대한 200원에 대한 최고 80%까지 그 예산으로 저리로 재정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네. 960원까지 보존이 되니까 농민들은 안심하고 배추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800원으로 갑작스럽게 뭐 하여튼 기후라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배추 가격이 다운이 되더라도 960원까지 전년도에 평균 1,000원이었다면 보존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마음 놓고 그 배추 농사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이와 같은 농산물 가격 안정제가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하물며 정말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지, 우리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들 정말 어렵게,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 어렵게 살고 있거든요. 또 사회적 약자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거. 이제는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사실 우리가 내는 세금, 피 같은 세금이라고 그러는데, 이와 같은 그 세금이 정말 지원이 되지 않아도 될 그런 부분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이제 좀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앞으로의 양상, 물론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려운 질문이지만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이제 경제학자로서 보시기에 앞으로의 코로나19 뭐 확산세라든가 앞으로의 코로나 사태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아마 제도적인 부분, 시스템적인 부분이 좀 많이 변화가 될 것 같아요. 영세 자영업자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또 어떤 어느 정도 여유 있는 분들을 위한 그런 그 제도적인 시스템이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사실 어려운 분들, 뭐 영세 자영업자나 사회적 약자분들, 사실 그분들에게는 지금 정말 숨을 쉴 수 있는 물 한 모금이 필요한 겁니다. 이후에 어떤 제도적인 부분, 시스템적인 부분은 그 이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좀 현실적인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고요. 또 어떤 전망이라고 이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좀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해 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임을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경제 영향, 오늘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된다는 게 안심해도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느슨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과 개인 위생에 더 철저히 신경 써야 할 텐데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서 하루빨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여기까지입니다.